안녕하세요. 땅의 길을 알려주는 남자 땅해입니다. 제가 며칠 무리했더니 목감기가 걸려 목소리가 안 좋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안성역과 동신산업단지 주변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이 진행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던 중 제가 경험한 내용을 팩트로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여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앞서 정확히 아는 것과 조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 원효대사님의 해골물에 대한 일화의 내용을 비유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원효대사님이 당나라로 공부하기 위해 길을 떠나던 중 동굴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는 일화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캄캄한 어두운 밤 너무나도 갈증을 느끼는 찰나에 바로 옆 닭에 물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인 물을 시원하게 마셨고 물맛이 참 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 아침이 오니 간밤에 마신 물이 해골 바가지에 고인 썩은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만약 원효대사님이 어두운 밤이 아닌 아침이었다면 그 해골물을 먹었을까요? 당연히 마시지 않았겠죠.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그 물을 먹는 걸 막기 위해 버렸을 겁니다. 다시 말해 캄캄한 밤에 상황 판단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물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안성지역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단지 토지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토지에 투자하면 과연 그 투자가 올바른 투자일까요? 만약 그 토지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토지를 구매한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토지 투자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내가 사려고 한 토지를 다른 누군가가 사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살펴보는 것이 올바른 토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토지에 투자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안성역과 동신산업단지 주변 지역과 같은 지역이 경기도에 있는데요. 그 지역은 경기도 이천 부발역으로 여기 있는 이곳입니다. 이 지역은 땅회의가 2003년도에 분석해 투자한 곳인데요. 그 이유는 2003년도 중반만 하더라도 서울 강남에서 성남 여주간 복선 전철이 이천 지역에 들어간다고 소문이 많이 났었던 시기로 그 당시 강남의 복부인들이 지금의 아미리 부발역이 아닌 위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죽당리 지역에 역이 생긴다고 하여 토지를 어마어마하게 탔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부동산들이 죽당리에 철도가 들어온다고 해 이 지역의 토지 가격이 만만치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자료의 철도 노선을 보시면 설봉산으로 해서 철도 노선이 미란다 호텔 옆으로 그리고 죽당리로 해서 여주로 넘어가는 노선인데요. 저 또한 이런 이유로 그 당시 죽당리 토지를 알아보던 중 2016 도시기본계획 자료를 알게 되었고 자료를 분석하던 중 죽당리 지역이 아닌 아미리 지역을 이천시에서 시가와 예정용지로 표시한 내용을 보고 좀 의아해했었습니다. 왜 이 지역을 시가와 예정지로 잡았을까? 그리고 지금의 안성역을 분석하는 것 같이 이 지역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부동산을 시작한 지 약 10년이 조금 넘다 보니 어느 정도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됐었는데요. 그러던 중 성남 여주간 기본 노선도를 보게 되었고 죽당리 지역이 아닌 현대 하이닉스 앞 지금의 아미리역이 들어선다는 것을 확신하고 2003년 12월 6일 평당 13만원에 토지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 평당 85만원에 매매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리고 2014년, 2015년도 이천에 일이 있어 주변 부동산의 시세를 물어보니 특정개발진흥구역 안 상업지역으로 표시된 토지가 평당 600에서 700만원에 거래된 것을 보고 매우 놀랐던 기억이 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전 아미리 시가와 예정용지 토지를 보니 지금 시세는 대략 1750만원, 2003년 이 지역 시세는 대략 60에서 70만원 정도였는데 그럼 계속해서 이천 아미리 SK 하이닉스는 지금의 동신 일반산업단지로 보시면 되고요. 이천 SK 앞 3번 국도는 동신산업단지 38번 국도, 부발역은 안성역, 이천 부발 특정개발진흥구역은 동신리 역세권 개발지역으로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제가 동신리 지역을 분석하는 중이고 저 또한 관심이 매우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동신리 지역에 대한 분석을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에서 동신리 도시개발사업 2의 위치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니 그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위 안성역 복합 환승센터의 뜻을 자세히 알면 힌트가 있는데요. 복합 환승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2월 4일 복합 환승센터의 내용이고요. 환승센터 및 복합 환승센터의 설계 및 배치 기준을 도입한 계기를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교통시설을 각 기관별, 사업자별로 제각각 건설 운용해온 결과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거점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거나 주변 지역에 흩어져 있어 교통수단 간 환승거리가 길고 동선 체계도 복잡하며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등 환승 편의시설 등의 부족 또는 불합리한 배치 등으로 장애인과 노약자는 물론 일반인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부는 2019년 4월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법령을 개정하여 주요 교통거점을 대상으로 각종 교통수단의 연계 소통이 되고 문화, 상업, 업무시설 등을 고밀도로 건설할 수 있는 복합 환승센터의 개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설계 및 배치 기준 제정을 통해 환승센터 및 복합 환승센터를 개발 시 교통수단 간 연계 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2021년 8월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 계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 수립 지침 유형 분류 기준 내용인데요. 기존 고속철도역은 10%로 일반 광역, 도시철도역은 5% 이상 시 환승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데 개선한 지정 기준을 보시면 일반 철도역의 경우 2% 이상이면 환승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부 내용을 보시면 광역 교통수단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 대상 범위 확대, 주교통수단에 버스를 추가하여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보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글에서 복합 환승센터를 치시고요. 아래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 환승센터 구축계획 클릭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5페이지의 내용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즉 여객터미널 주변을 개발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안성시에서 도시철도 2의 지역 안성 1동 택지 공영개발 지역은 안성터미널과 연계한 개발사업의 위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설이 생기는 그 주변 지역을 그냥 놔둘까요? 이런 이유로 안성역과 공공주택 개발 사업은 그 주변 지역이라 판단하여 위 그림에서 보듯이 가서동 일대와 구사리 일대를 개발 지역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아래 동신산업단지 용도 배분도에도 힌트가 있는데요. 동신산업단지 48만 평 면적 중 위아래 자연취락지구를 동신산업단지 개발 면적에서 제외한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동신산업단지 개발 시 민원 문제와 토지 수용 때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럼 위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동신리, 가연동, 자연취락지구를 안성시 역세권 복합개발 배후주거단지 총 73만 평에 수용할까요? 그 엄청난 민원과 막대한 보상금 등등 이런 이유로 자연취락지구는 개발지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김보라 시장 민선 8기 133개 공약 추진시장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시내권 공약 내용에서도 안성 역세권 개발을 위한 원도시 정비사업 추진한 내용이 있는데 즉 다른 말로 해석하면 재개발 재건축인데요. 기존 취락지구를 정비하는 부분이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이 평택에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12월 15일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지사 권한 사항 중 도시지역 변경안으로 지금 보시는 지역 예전 두정리 지역은 비도시 지역이었습니다. 기존 취락지구로 도시지역 변경 사유를 보면 미군기지 입지로 개발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도시적으로 편입하고 기존 주거개발진흥구역 두정지구 내 대지는 주거적으로 용도 변경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존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거개발진흥구역의 뜻은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가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취락지구 중에서 향후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다른 지역을 보면 지금 보시는 평택 미군기지 K6 정문 앞 지역이 안정리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2008년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했다가 미군기지 공사 연기로 계속 묶여 있어 주민들 불만이 많았는데요. 그러다 미군기지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2013년도에 뉴타운 지역을 해제하고 안정리와 연계한 도시개발, 기존 실학지구를 정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위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없던 도로가 생기고 주거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용도 변경, 2013년도 평당 600만원 선에 머물던 곳이 최근에는 2014년도 평당 1300만원까지 올랐고 1800에서 2000만원까지 오른 곳도 있다고 말했다. 즉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평택 팽성읍 안정리와 두정리 지역의 실학지구의 토지의 용도 변경 과정에서 보듯이 도시정비 사업에 의해 새로운 도로가 생기고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럼 현재 안성 동신리 지역 73만 평 배후 주거단지 주변에 있는 자연 취락지구가 어떻게 개발이 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실 겁니다. 즉 모든 개발은 정해져 있고 그 순서에 의해서 개발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